안녕하십니까. 세부 24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뇌에서 패턴 매칭의 시작의 두 번째 시간으로서 심플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갱글리온 셀하고 심플셀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갱글리온 셀은 눈의 망막에 있는 거죠. 그리고 심플셀은 이제 V1, 뇌의 대뇌의 비주얼 코텍스 맨 처음에 들어가는 그 부분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보시면은 이거는 눈의 망막의 구조죠. 전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갱글리언 셀들이 이제 그 가지들을 많이 뻗쳐서 자기의 영역을 이렇게 차지하고 있는 영역인데요. 그 갱글리언 셀들의 이제 뭐 몇 개가 모여서 이렇게 하나의 원을 이루고 있고요. 그 주위에 있어서 또 이제 다른 이제 영역을 이제 만들고 있는데 그게 이제 LGN 즉 외측 술장액이라는 데로 이제 넘어가게 됩니다. 이게 이제 파충류 같은 그런 데에서 이제 발생되고 있다가 이게 이제 대뇌가 발전이 되면서 이쪽으로 옮겨온 그런 부분인데요. 어쨌든 뇌 중간에 중간을 경유하는 그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이 갱글리언 셀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이게 대뇌에서 이런 식으로 이 하나의 선분에 대해서 이런 식의 영역을 직선에 해당되는 영역을 형성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영역들이 어떤 것들이 있냐 하면은 여기 이제 이런 거는 가운데 선들이 지나가는 그 선을 검출하는 그런 심플 셀들이고요. 이런 뭐 여러 가지 종류가 있겠죠. 방향도 여러 가지가 있고. 그리고 이거는 이제 그 면과 면 사이의 경계선을 검출하는 그러한 그 심플 셀들입니다.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만 심플 셀의 종류는 크게 나누면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여기서 아래쪽에 있는 것처럼 면과 면을 나누는 플러스 마이너스로 있죠. 면과 면을 나누는 그러한 종류하고 그 다음에 가운데 이렇게 선을 검출하게 이제 세 개의 영역으로 되어 있는 그런 종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갱글리언 셀은 이제 주로 어떤 점을 디텍션 하느라고 이제 쓰이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직선을 탐색하는데 갱글리언 셀은 이제 하나의 스팟 즉 점을 탐색하는 구조로 망막에 있죠. 이게 온센터하고 오프센터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지금 온센터의 경우를 나타낸 건데 온센터라는 거는 뭐냐면 여기 가운데에 이게 빛이 비치고 이 주변에는 이제 빛이 안 비쳤을 때 이게 이제 반응을 하는 거를 이제 온센터라고 그럽니다. 오프센터는 그 반대고요. 그런데 이제 온센터 같은 경우에는 바깥에 빛이 비치면 반응하지 않고요. 가운데하고 주위에 동시에 비춰도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즉 이거는 뭐냐면 300도, 360도 이제 쭉 돌아가면서 모든 방향에 대해서 여기 하여튼 에지가 있으면 그 에지에 대해서 반응을 하는 거다. 그러니까 즉 어떤 특별한 방향에 대한 에지가 아니라 어떠한 방향에서도 에지가 있으면 뭐 반응을 하는 그러한 셀이 이제 갱글리언 셀입니다. 그래서 그 갱글리언 셀이 하여튼 이렇게 쭉 선형으로 쭉 모여서 이런 식의 직선을 탐색하는 이러한 심플셀을 이루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전 시간에 말씀드렸던 이제 레티나토픽이라고 해서 여기서 이제 눈의 망막과 이 대뇌의 V1의 피질 사이의 대응 관계를 나타낸 거였죠. 근데 여기서 보시면은 이제 갱글리언 셀은 눈의 망막분에 이렇게 스팟을 감지하는 그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그게 쭉 이렇게 몇 개씩 뭉쳐가지고 선형이 되면서 V1에 넘어오면은 이게 이런 식의 방향하고 이제 직선을 이제 탐색하는 그런 회로로 이제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심플셀의 동작 예를 보면은 심플셀은 이제 주로 하는 게 이제 뭐 에지하고 두께의 탐색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데 전 시간에 이제 말씀드렸듯이 그 이제 신의 해법이라고 한 그겁니다. 그러니까 그 바깥에 눈의 망막의 외곽으로 갈수록 이제 이제 디테일을 이제 검출할 수가 없다. 그러면서 이제 경우의 수를 줄인다. 그러면서 이거를 이제 그려서 말씀을 드렸는데, 똑같은 거를 이제 이렇게 확대를 했습니다. 확대를 해서 여기서 심플셀이 어떻게 작동이 되는가를 설명을 드릴 텐데, 첫 번째 건 이제 면으로 이루어진 그런 물체들이고요. 두 번째 거는 이제 선으로 이루어진 그런 물체입니다. 그래서 외곽으로 가면 갈수록 이게 이제 좀 흐릿해지면서 경계가 불분명해진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심플셀도 마찬가지로 망막하고 1대1로 대응이 되는 거기 때문에 여기 그 외곽으로 갈수록 이제 그 심플셀의 크기가 커지고요. 그 다음에 이 안쪽으로 갈수록 이제 심플셀의 크기들이 작아집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이제 심플셀들이 여기서 이렇게 쭉 경계를 따라서 이런 식으로 심플셀들이 이제 방향에 따라서 쭉 이제 위치한 거를 보실 수가 있는데 이게 이제 그 심플셀들이 요 방향에 대해서만 이게 그렇게 있는 거가 아니고, 그러니까 여기서 그려놨듯이 심플셀이라는 거는 360도 모든 방향에 대해서 어느 쪽 방향이냐를 다 검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해당되는 거는 여기 빙글 360도 다 돌면서 검사해서 요 방향으로 에지가 생겼다. 아까 이런 식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그려놨었죠. 그래서 요 방향으로 에지가 생겼구나라고 해서 이 탐색이 된, 즉 반응을 한 심플 셀들만 이렇게 그려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 에지 방향을 따라서 이렇게 쭉 그려놓은 걸 아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그럼 심플 셀이 여기서 이렇게 곡선으로 표시되어 있는데 이게 곡선을 탐색한 게 아니죠. 이쪽에서는 이제 보통 이제 흐릿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이거를 그냥 흐릿하게 하는 대신 그냥 좀 강의의 편의성을 위해서 그냥 이런 식으로 똑똑하게 클리어하게 그려놓은 겁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렇게 흐릿하게 뭉그러지기 때문에 여기 이 심플셀은 이렇게 이 가운데로 이제 직선이 있는 그러한 에지가 있다. 그런 거를 이제 나타내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렇게 쭉 돌아가면은 이렇게 심플셀마다 이렇게 직선으로 즉 하나 이렇게 직선이 이어진 거죠. 그래서 이걸 피스와이즈 리니어하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직선으로 이제 쭉 이어져서 이러한 둥근 에지가 있다 이렇게 표시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여기는 이제 흐릿하기 때문에 이렇게 크게 직선이 이게 떡kok떡kok하겠죠 이제 그렇게 해도 별 상관이 없습니다. 이 가운데만 이제 정확한 해상도가 나오면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여기들도 다 마찬가지로 다 360도를 다 검사를 해가지고 이게 나온 결과입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고 갈수록 점점 작아지죠. 이게 가운데 이제 있는 거는 뭐냐면 제가 이제 가장 세 선을 하나를 이제 그려놨습니다. 그래서 좀 더 이런 경우도 있다. 이거를 표시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오늘은 넘어오면은 이쪽 이 바깥으로 올수록 이게 심플 셀들의 크기가 커지면서 이 가운데에 아까 선 영역이 있었죠?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된 그 영역에 이제 탐색하는 여기 두께도 굵어지겠죠? 이게 이제 흐릿해지면서 이게 블러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정도 선도 다 심플 셀 하나로 이런 식으로 탐색이 됩니다. 이런 거에 이제 딱 맞아 떨어지는 거죠. 이 모양이. 이것도 360도 다 조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가운데 여기 이거를 보시면은 가운데는 선이 굉장히 굵죠. 그래가지고 이런 굵은 선은 심플 셀 하나가 커버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굵은 선은 이제 양 에지를 양쪽으로 나누는 그런 종류 타입이 있었죠. 그런 타입들이 양쪽으로 이렇게 다 이 바깥쪽 하나, 그 다음에 안쪽 하나가 다 이렇게
이루어지면서 이거 두 개 양쪽을 합쳐가지고 나중에 이거를 하나의 그냥 굵은 선이다 이렇게 탐색을 하는 겁니다. 결국 따지고 보면은 이렇게 양쪽으로 탐색된 거에 있어서는 이제 두께가 나오겠죠. 이제 하나는 두께가 없고 이제 하나짜리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그 다음에 이제 두께가 있는 것들은 이런 식으로 양쪽으로 탐색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안쪽으로 가면서 이제 굉장히 심플셀들의 이제 크기도 줄어들기 때문에 굉장히 어떤 세세한 그런 모양까지 탐색할 수 있다. 이거를 나타내는 거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선면들의 대표적 속성들과 이제 속성 추출 방법을 볼 텐데 이거는 전에 21번째 강의에서 말씀을 드렸던 거지요. 이런 속성들을 다 우리가 추출을 해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설명을 드렸고요. 그럼 이거 어떻게 추출을 할 거냐? 이제 그 추출하는 방법을 간략하게 이제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하냐면 처음에 심플 셀들을 이용을 해가지고 피스와이즈 리니어한 컨투어들을 구한다. 이거는 이제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구해진 컨투어들의 C 파라메타를 전부 구합니다. 이게 근데 이제 이거는 이제 알고리즘 상으로 구할 때 이렇게 구하고 눈에서는 이제 우리 인간에서는 그러니까 레티나 토픽으로 돼가지고 자동으로 이게 C8화가 다 배열로 해서 구해진다고 그렇게 말씀드렸죠. 그래서 세 번째는 이제 이 심플셀에서부터 더 큰 RF를 넓히면서 구해진 C8화들을 수치를 비교를 해가지고 이 뭐 포지션도 있고 곡률도 있고 뭐 다 있지 않습니까? 그것들을 다 이 넓어진 RF에 들어오는 그거에 C8화들을 전부 비교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결국은 뭐냐면 이러한 성질들이 다 비교를 하는 거예요. 이것도 비교하고 이것도 비교하고 이것도 비교하고 C8화들이 뭐 이런 거에 맞춰지는 게 있느냐 이런 것들을 다 구해서 왼쪽의 속성들을 만족하는 컨투어들끼리는 이제 합쳐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이제 RF를 넓히면서 이것들을 다 구해내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보면은 심플셀은 그 경계선이라는 것 자체가 두 개 이상의 영역, 이 세그멘테이션을 이제 간략하게 쓴 거고요. 두 개 이상의 영역을 갖는 쪽 클래스들이에요. 그러니까 나중에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쪽 클래스라는 거는 이러한 뭐 원이 있었다 그러면 여기만 나타나고 중간중간씩 끊어진 그런 것들이 쪽 클래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쪽지문하고 같은 거죠. 부분들만 나타내는 거. 그 부분들, 그러니까 이쪽 영역 부분, 이쪽 영역 부분을 합쳐놓은 게 결국은 가운데에서 합쳐놓은 게 그게 심플셀이죠. 그러니까 두 개 이상의 영역을 갖는 쪽 클래스들이고 그것들이 이제 여기 RF에서 계속 넓어가면서 이러한 영역들을 다 통합시켜 나가다 보면은 이건 이런 거고 이건 이런 거고 이건 이런 관계가 있고 이건 이런 관계가 있구나라는 거가 다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결과가 나오면은 그거를 이용해서 이런 식의 이거는 뭐 넘버 2고 이건 넘버 7이고 이건 뭐 넘버 9이고 이런 식으로 전부 구별을 영역을 다 분리를 해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앞에서 그럼 어떤 식으로 분리를 해내느냐 하는 속성들을 말씀드렸으니까 이제는 점과 선의 속성들, 피처죠. 그 속성들을 RF별로 어떤 식으로 인식을 하느냐 하는 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미지는 여기서 도트가 두 개씩 붙어 있는 그러한 거를 이제 예를 들었는데요. 그 심플셀을 적용을 하다 보면은 이게 이제 이런 식으로 물론 심플셀들이 여기 중간에서 쭉 슬라이드로 밀고 가는 겁니다. 편의상 이제 여기서만 잡힌 거, 그러니까 탐색이 된 것들만 이런 식으로 그려놓은 건데 여기서 설명드렸듯이 이러한 정도의 우리 눈에 보일 수 있는 정도의 점의 크기는 벌써 심플셀하고 비교하면 엄청 큰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게 심플셀 하나가 이거 전체를 커버를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거를 다 그리느니 그냥 간단하게 여기서 그냥 심플셀에서 이런 것들을 잡았다. 이게 이런 식으로 이 네모 이게 사각형이면 사각형 주위를 다 돌아가면서 심플셀들이 방향마다 잡아야 됩니다. 위아래.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이런 식으로 편의상으로 그냥 그려놓은 거죠. 그러니까 그냥 개념 설명을 하기 위해서 그렸으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게 이제 RF 좀 더 큰 영역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이게 이제 두 개를 한꺼번에 잡는 걸로 그려놨어요. 물론 이제 이쪽
이것도 딱 슬라이드로 밀고 가는데 여기서는 이렇게 잡힌 게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잡힌 것들만 이렇게 그려놨고 그게 RF부터해서 더 큰 영역에서 잡히면 이런 식으로 잡히게 되는 거죠. 요거 두 개가 또 잡히고 더 크면은 요거 네 개가 잡히고 요거 또 요거 겹쳐서 요거 네 개 잡히고 요거 네 개 잡히고 그 다음에 더 큰 영역으로 오면은 이거 전체가 이제 다 잡힙니다. 여기서 또 이제 하늘색 RF가 또 여기 계속 이제 오른쪽으로 슬라이딩 하면서 밀고 가겠죠. 그러니까 밀고 가면서 더 긴 어떤 그러한 그 시퀀스도 다 잡아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요게 하나의 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점들이지만 이렇게 쭉 이어진 이렇게 좀 선 비슷하게 이제 보인다. 이러한 작용 때문에 이렇게 그룹핑이 된다. 이거를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선인데 굉장히 굵은 선이에요.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심플셀이 양쪽으로 두 개를 해서 이건 우리가 보기에는 이제 선으로 보이지만 선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이제 심플셀이 이걸 면으려고 봐가지고 굵기 때문에 면으로 봐서 이거를 이제 양쪽으로 이렇게 잡는 거죠. 이제 경계선 부분에서. 그래서 나중에 이거를 이제 선으로 인식하면서 이게 결국은 세선화 과정을 거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잡아놓고 다시 이제 헤어라인으로 만드는 거죠. 세선화, 스켈레토나이제이션이라고 말씀드렸죠. 그거를 이제 다음에 이제 또 세선화 과정을 설명을 드릴 텐데 일단은 이런 식으로 잡아서 두께가 얼마다라고 이제 나와줘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 두께인 거고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걸 세선화하고 나면은 헤어라인이라는 걸로 바뀌는데 이 헤어라인은 그냥 개념적인 거예요. 여기 그냥 선 하나가 있다라는 개념이고 헤어라인이라는 거는 정의상으로 보면은 그러니까 두께가 없는 선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게 헤어라인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두께가 있을 때는 이런 식으로 잡아서 다시 또 이제 그 심플셀들을 RF1에서 좀 더 큰 RF를 가지고 이런 식으로 쭉 슬라이딩해서 갑니다. 그러면 이제 심플셀들 몇 개가 이제 뭐 여기서 뭐 한 4개 정도씩 이제 엮이겠죠. 그래서 쭉 엮이면서 이게 이런 식으로 이제 엮인 것들이 쭉 이제 그 나열이 되어 있을 것이고 그 나열이 된 게 또 이제 더 큰 보라색의 더 큰 이제 RF로 묶이고 마지막에는 이제 더 큰 RF로 해서 이게 이제 하늘색 RF까지 가면 이게 선이다라고 인식을 하고 두께는 어느 정도 된다라고 이제 인식을 하게 되는 겁니다. 면 피처를 한번 보죠. 면 피처에서 아까 이제 이건 이제 속성 그림에서 이제 나와 있던 하나의 예인데 이게 이미지죠. 이게 다 모양이 다른데도 우리는 이게 이제 하나의 그 선 비슷하게 이제 일렬로 서 있는 그러한 상태로 보게 되죠. 그래서 이제 심플셀에 내려오면은 이게 다 이렇게 주위를 둘러쌉니다. 이렇게 쭉 둘러싸가지고 말씀드렸듯이 다 검사해서 그 에지 방향에 맞는 그런 것만 나왔고 이렇게 꼭 좀 포위당한 것 같죠? 무슨 뭐 이제 뭐가 뭐 밀가루 같은 것들이 이제 둘러싸듯이 어디에 넣으면 쫙 가서 이제 둘러싸는 거죠. 이제 심플셀들이. 그래서 그 심플셀들이 이제 그 모서리들이나 그런 선 같은 거를 이제 둘러싸면은 그 다음에 이제 RF1으로 내려와서 요 빨간 놈이 동작을 하기 시작을 하면서 그것들을 이제 두 개씩 묶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묶어 나갈 때 이제 여기는 뭐 선처럼 되겠죠. 여기는 코너처럼 될 거예요. 그죠? 여기는 이제 곡선이 되고 여기도 코너가 되는데 좀 급격한 코너가 되고 여기도 이제 두리뭉실한 코너가 되겠고. 그래서 이러한 코너들은 이제 그 모션 탐색을 위해서 이제 특징점들로 이제 잡힙니다. 전에 이제 움직임 검출을 할 때 말씀드렸죠. 정확한 검출을 위해서는 이제 그 코너를 잡아야 된다고. 그래서 이러한 코너들을 잡고 코너와 그 다음에 이제 선분, 직선, 그 사이를 잇는 직선 이런 식으로 나눠서 이제 잡힐 텐데 그 코너, 즉 특징점이 있는 거를 처음에 뭐 한 1, 2년 전에 제가 강의를 할 때 비주얼 음절, 실러블이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가 기억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코너, 어떤 그 특징점을 컨투어에 있어서의 어떤 그런 특징점을 실러블, 음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주로 비주얼 실러블을 탐색하는 그런 기능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RF 두 번째 넘어오면 이제 더 크죠. 더 큰 이제 RF가 등장을 하면서 이제 그 이러한 도형 등의 독립 단위를 추출을 합니다. 이거를 이제 내에서는 이제 컴플렉스 셀이라고 이제 명명을 지었는데 그 학자들이 컴플렉스 셀이라고 명명을 지은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 세부에서는 이제 비주얼 단어에 해당되는 거고 이제 독립된 가장 작은 단위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여기 이러한 그 모양들이 그러니까 그러니까 심플셀에서 나왔던 것들이 약간씩 다 차이들이 있기 때문에 그 차이들이 있는 것들을 전부 통합을 해서 벡터 퀀타이즈를 해가지고 즉 벡터 양자화를 해가지고 하나의 대표적인 그런 걸로 만드는 거가 이제 비주얼 단어죠. 이제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릴 겁니다. 컴플렉셀에 대해서는. 그래서 이제 그 RF3에 넘어오면 더 큰 단위를 추출을 하게 되는데 이제 이거 두 개씩 이렇게 잡아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걸 이제 더 크다 그래서 하이퍼 컴플렉스 셀이라고 그러고 이제 저희 세부에서는 그거를 이제 비주얼 수거다, 이디엄이다 이렇게 전에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네 개가 어떤 식으로 이렇게 일렬로 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느냐 그러면은 이거에다 C8에 전부 이렇게 포지션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제 그 포지션들을 다 구해 보니까 여기서 더 큰 그 RF4로 묶였을 때 이거의 포지션들이 전부 뭐 수직 이 X축 쪽에 이제 그 위치는 달라도 그러니까 Y축 쪽의 위치는 다 같더라. 그러면은 이거 네 개를 다시 묶는 거죠. 근데 이게 이렇게 뭐 막 랜덤하게 있다. 그럼 이걸 묶을 이유가 없어요. RF4에 왔다 하더라도. 근데 이게 포지션에 이제 Y축 값이 전부 같기 때문에 이거를 묶은 거죠. 그래서 왜 묶었느냐? 그러면 뭐 게슈탈트에서 성질을 보시면 앞에 속성에서도 리니어리티가 있었죠. 직진성 그거를 이용을 해가지고 이렇게 선을 이루는 것처럼 이렇게 그룹핑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선하고 면 이제 그 두 개가 같이 있는 피처들의 경우를 이제 보실 텐데요. 여기서 이건 선이죠. 여기서는 이제 그 면인데 면에 있는 헤어라인은 그냥 참고용으로 그린 겁니다. 이게 헤어라인은 뭐 있으나 마나한 거고 전에 말씀드렸죠. 두께가 제로인 선이다라고. 그래서 그 이미지가 이런 경우에 있을 때 이제 심플셀에서는 이렇게 둘러싸죠. 아까 둘러싼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더 이제 RF1에 가면 이제 특징점 같은 거를 잡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공률을 잡는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공률을 잡으니까 특징점도 나오는 거고. 직선은 공률이 제로죠. 그래서 이제 쭉 이거를 더 크게 이제 둘러싸면서 두 개로 이제 나눠지는데 면을 잡는 쪽은 이제 면으로 가가지고 가운데 있는 이 동그라미 두 개가 이렇게 잡히는 거죠. 원 템플릿하고 매칭이 되면서. 그리고 선 템플릿은 이제 이쪽으로 오면서 이제 가운데 이제 핸들 부분이 이런 식으로 잡히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두 개를 나는 이제 원 두 개 잡았어. 그리고 여기는 밑에서는 이제 나는 중간 선을 잡았어라고 해가지고 봤더니 이게 중간이 다 이어져 있는 겁니다. 이거를 뭐라고 그랬죠? 게스탈트 법칙에서 그냥 커넥티드니스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게 서로가 이어져 있으면 이걸 더 큰 RF로 잡을 때 그냥 묶어버리는 거예요. 그룹핑을. 그래서 이거는 R형 모양이구나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죠. 그 계속 말씀드렸지만 어쨌든 하여튼 헤어라인이라는 거는 그냥 위치 저것만 나타난다. 그냥 위치만 나타내고 가상적으로 그냥 경계만 나타내는 거라고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두께가 있어야지, thickness라는 게 있어야지 이제 드디어 우리 눈에 이제 선으로 보이기 시작을 한다. 이거를 한 번 더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적어 놓은 겁니다. 그러면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여러 가지 종류의 이제 영역들이 겹친 경우 어떻게 이제 인쇄 과정이 되느냐 이거를 살펴볼 텐데 이 계속 이제 그 아까처럼 RF1, RF2, RF3, RF4로 이제 계속 올라가면서 선의 직진성
이거의 경계선만 그려놓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작게 축소를 해놨는데. 그러니까 직진성을 따라가야지 되는 거예요. 선의 직진성을. 이게 옆으로 가서 오른쪽으로 빠진다고 그래가지고 오른쪽으로 튀질 않아요. 가장 자연스러운 거를 곡선을 유지하는 거를 따라가는 거고, 그 다음에 같은 색깔이면 가야 되는 곳, 같은 두께, 같은 거리, 같은 방향, 뭐 동질성, 뭐 이런 것들을 18화 값들 중에서 이제 RF에 들어오는 그 18화 값들 중에서 이러한 것들을 다 찾는 거예요. 수치를 이용을 해가지고. 그래서 그거를 이용해서 RF마다 같으면 이제 그룹핑을 한 결과다. 그거를 볼 수 있는 건데, 여기서 이제 편의상 조금씩만 그려놨습니다. 이제 황색에 해당되는 거에 심플셀들이 이렇게 쭉 가면서 나올 것이고요. 뭐 여기도 뭐 다 나오겠죠. 모든 경계와 선에 대해서 다 나오는데, 이러한 심플셀들이 다 있는 과정에서 이제 심플셀이 동작을 하면은 이제 원에서 두께하고 이제 그 방향성, 그 다음에 이제 색깔은 이제 옆에서 따로 가니까 색깔들이 다 나오는데, 그것들을 다 종합을 해가지고 이것들이 이 더 큰 그 빨간색 뭐 이제 보라색 이렇게 올라가면서 쭉 이을 때 이 같은 것들끼리만 있는 거예요. 옆에 그 예를 들어서 보면 보라색으로 쭉 가다가 옆에 다른 거가 뭐 황색이 갑자기 나타났다. 이건 신경 안 쓰는 거예요. 이건 묻지 않아요. 왜냐하면 묶어야 될 이유가 없으니까. 그리고 또 하나 마찬가지로 여기서 이렇게 보라색 같은 경우도 여기 이렇게 빗살 무늬가 있고 이렇게 쭉 원이 있는데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렇게 이 T자처럼 이렇게 생긴 여기에서는 심플셀이 반응을 안 해요. 그러니까 심플셀의 아웃 출력이 제로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중간 크로스된 여기 정션 부분에서는 제로가 되기 때문에 여기서 여기 중간에 해당되는 그러니까 선에 해당되는 부분은 선에 여기 쭉 가고 여기서도 선에 해당되는 부분만 이렇게 쭉 가는 거예요. 여기서도 선에 해당되는 부분만 가고 여기서는 이제 제로죠. 반응이. 그러니까 여기 반응이 없는데 요거는 계속 쭉 따라가고 해서 이렇게 가는 거고 요거 선 하나 탐색하고 요거 선 하나 탐색하고 요거 선 하나 탐색하는 거예요. 각자 그러니까 이 선 하나씩 전부 다 따로따로 탐색이 되는 거예요. 결과가. 그 탐색이 되고 나서 봤더니 더 큰 RF로 가서 봤더니 이게 색깔도 같고 이 간격도 같네. 그러니까 또 계속 묶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거하고 계속 묶이고. 그런 식으로 계속 묶여가지고 요것만 나오는 겁니다. 나중에는 이게 더 큰 거를 봤더니 이게 포함되는 게 있었죠. 그 속성에서 이게 이거를 포함한다. 그럼 이게 포함하는 영역으로 해가지고 이거 두 개를 묶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는 이렇게 계란처럼 생긴 부분에서 빗살 무늬가 이렇게 메워져 있는 그런 형태로 이제 우리 눈에 보이는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가운데는 아까 그 도트 패턴 말씀드렸듯이 하나하나 물론 이렇게 작은 거 정도는 이게 심플셀이 싸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죠. 너무 크다고. 그러니까 하여튼 편의상 그냥 개념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하나 다 묶어서 이게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서도 원도 심플셀들이 쭉 둘러싸가지고 이 원이 이제 나오는 건데 나중에 더 큰 데서 보니까 이게 이쪽으로 포함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하늘색 그다음에 노란색 이것도 다 같이 다 따로 떼어내는 거죠. 그런 원리에 의해서. 그다음에 여기서 줄도 직진성을 이용을 해가지고 여기서 전부 이것들도 전부 다 탐색을 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물론 이렇게 그 겹치는 부분에서는 차폐도 생기고 그다음에 색깔도 좀 달라지고 이러는 것도 있지만 이게 여기서는 이쪽으로 직진하는 게 맞다. 그 다음에 색깔도 여기서 하늘색 성분이 있거든요. 나중에 좀 이제 음영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게 보면은 이론적인 거는 사실은 이게 두 개가 섞이면은 이쪽 성분도 있고 이 황색 성분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거를 탐색이 아주 쉽지가 않습니다. 제가 해봤더니. 그러니까 그거를 좀 최대한도로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렸죠. 참고사항으로 고려를 하고 여기서는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는 거는 뭐냐면 직진성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다 분리돼서 우리 눈에 보이는 거예요. 만약 이런 과정이 없었다 그러면은 그냥 이게 그냥 하나의 아무 의미도 없는 거죠. 계속 말씀드렸듯이 눈뜬 장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심플셀은 이제 2개 이상의 이제 쪽 클래스로 이루어진 RF다. 아까 말씀을 드렸죠. 이제 그래서 컨투어는 두 영역의 경계선이고 이 경계선은 양쪽 모드에서 면을 이루는 경계인 거다. 이게 저희 보시면은
이제 여기서 이제 그 흐릿하게 색깔로 표시된 거가 하나 이제 세그멘테이션 된 영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예, 그러면 이 영역이 몇 개냐? 이쪽까지 포함되면 여기 이제 칠한 뭐 하나, 그 다음에 두 개, 세 개, 네 개, 그 다음에 여기 네 개, 여기 다섯 개 쪽에 뭐 이게 뭐죠? 배경, 백그라운드, 그죠? 이제 배경까지 하면 다섯 개 영역으로 이제 구분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도 두 개 영역에 걸친 이제 초클래스라고 써 있는데 이게 결국 뭐냐? 이쪽은 배경에 걸치고 이쪽은 물체에 걸치고 그렇죠? 그래서 두 개 영역에 걸친 초클래스가 되는 거고 이런 것들은 물체가 이제 하나는 이쪽 배경에 걸치고 이거는 이쪽 배경에 걸치고 그 다음에 이거는 선이 있고 그래서 이건 3개 영역에 걸쳐 뭐 정확하게 얘기하면 2개 영역이지만 이거는 그러니까 얘 나름대로 보면 이게 세 개로 나눠져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여기 막혀 있으면 여기가 막혀 있으면 이거는 또 뭐 진짜 그대로 3개 영역이 되니까 이렇게 세 개로 나눠져 있는 그냥 초클래스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원래 초클래스라는 거는 여기서 보듯이 제대로 말씀드렸죠. 이게 물체가 이제 전체적인 물체가 이렇게 컨토가 있으면 그 파트 즉 일부분에 해당되는 것만 이런 식으로 쭉 나와 있는 이게 초클래스고 초클래스들은 이제 그 심플실들이 쭉 이제 연결되면서 둘러싸는 거에 이제 연결되면서 된다고 방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그렇게 심플셀들을 이제 쭉 연결을 하다 보면은 이게 이제 이런 경우는 이제 여기 하나하고 여기 하나가 이제 하나는 이제 뭐 수평하고 여기 수직 비슷하게 되어 있어서 그렇게 해서 두 개를 합쳐서 RF1에서 두 개를 합치면 이게 여기서 요거하고가 AND가 되면은 요게 꺾였구나 이렇게 되겠죠 90도. 그래서 요거가 코너가 검출이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특징점이죠. 이제 특징점이 검출이 되는데 실러블이고요. 여기 안에 여기 요 물체에서 보면 이게 이제 볼록 코너가 되는 거고 배경 측면에서 보면 이제 오목 코너가 되는 거죠. 오목 코너도 결국은 하나의 특징점이고 그다음에 그 실러블입니다. 그다음에 그러면 이제 심플셀이 반응하고 안 반응하고 이제 어떻게 나오냐 이렇게 겹쳐 있는 거 그러니까 그 뭐냐면은 뭐 예를 들어서 이거는 면과 면이죠. 이제 두 개에 걸쳐 있는 건데 여기 이러한 세 개짜리 심플셀을 놓으면 이거 당연히 반응 안 해요. 여기서도 반응 안 하죠. 이거 세 개라고 해서 반응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 딱 맞아야지 돼요. 이 영역하고 플러스 마이너스 영역이 맞아야지 돼요. 이거는 무려 네 개, 네 개 영역에 걸쳐 있는 거고 이런 반응은 여기 아주 평면 그러니까 전혀 문제가 플러스 마이너스 적이 없는 거죠. 그 차이가 없는 거죠. 이것도 반응 안 해요. 여기서도 경계에서 반응 안 하고 여기서도 이렇게 가운데 있다고 해서 이거 반응 안 합니다. 그러니까 심플셀은 정확하게 이렇게 모서리 부분이 정확하게 두 개 내지 세 개 영역에 맞는 그러한 부분 그 다음에 여기 간격도 맞아야 되고 그런 데서만 이제 반응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 영역들을 구했어요. 그런데 이제 이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럼 어떤 거는 2차원이고 어떤 거는 3차원일까? 이거를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답이 뭐냐면 기본적으로 뎁스가 구해지지 않으면 2차원이고 뎁스가 구해지면 3차원이에요. 이런 경우를 보죠. 이거는 뎁스가 없는 경우예요. 그러니까 저희도 말씀드렸지만 거의 텍스처죠. 이건 경우에는 이제 2차원이고 이건 규칙적인 텍스처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뎁스는 있는 것처럼 보여요. 여기서는 이제 왜냐하면 차폐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게 진짜 보면은 노란 게 앞쪽에 있는 것처럼 보이고 그 다음에 이제 빨간 꽃이 뒤쪽에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거는 그냥 무늬일 따름이죠. 사실은 보면은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게임의 3차원 같은 경우에 이렇게 벽면 같은 거를 이제 뭐 보시면은 우리가 이런 식에 의해서 그냥 뭐 벽돌이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제 담벼락이 벽돌로 돼 있다고 보죠 게임 같은 데서 그러면 그 벽돌이 실제적으로 그 3차원적으로 플러스 그러니까 올록블록 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그냥 여기서 음영만 벽돌 사이에 음영만 그냥 쭉 넣어주는 거예요. 그럼 3차원처럼 보여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뭐 렌더링을 할 때는 거기서는 이제 튀어나온 부분이 없어서 렌더링 효과가 나지는 않아요. 근데 그림 자체를 그렇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보이는 거죠. 이제 재미난 거를 제가 이제 본 적이 있는데 횡단보도 자동차 이제 길에 횡단보도에 보이면 이렇게 이 하얀색 이제 이 줄들이 쭉 쳐져 있죠. 이런 식으로 줄들이 쭉 쳐져 있는데 운전하는 차들이 거기 횡단보도에서 속도를 줄이지를 않으니까 이렇게 하얀색 밑부분에 꼭 음영 그림자처럼 이렇게 밑에를 그려놓은 거예요. 이렇게 그림자처럼 그려놨더니 그 하얀색 이제 횡단보도 표시가 전부 올록하게 올라와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이렇게 볼록하게 튀어나와 있어가지고 그렇게 했더니 차들이 전부 거기서 다 급정거를 하더랍니다. 그러니까 횡단보도인 줄 알고 쭉 가다가 보니까 그게 튀어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급정거를 하면서 끽 쓰는데 그거를 안 하는 이유는 이제 그렇게 하면 사고가 많이 나기 때문에 이제 안 한다고 합니다. 어쨌든 하여튼 간에 그러한 재밌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경우는 그러니까 뭐 아주 간단한 뎁스 같은 경우에는 그냥 3차원으로 이렇게 직접적인 피지컬한 두께를 그러니까 위치를 조절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차폐 형식으로 그냥 그림자, 음영 형식으로 처리를 해줘도 되는 거예요. 여기서도 이게 차폐가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보면 이게 앞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도 역시 그냥 사람들이 이게 뭐 3차원이라고 보는 사람은 없죠. 그냥 2차원이에요. 왜냐면 음영이 없어요, 이게. 세 번째는 이제 템플릿에 의한 뎁스가 있는 경우. 이거는 전에 이제 말씀드렸죠. 이제 텍스트 그라디에이션이라고 해가지고 전부 이게 쭉 갈수록 소실점은 줄어들죠. 그래서 뎁스가 이것도 뎁스가 있죠. 그리고 템플릿에 의한 뎁스도 있고 음영까지 있는 경우는 이제 이런 경우예요. 이거 전에 많이 말씀드렸는데 이제 보면은 이게 오목하게 보이고 이게 볼록하게 보이는 이유는 빛이 보통 위에서 오기 때문에 그렇다. 이건 이제 옆에서 오는 건데 음영하고 그림자가 다 살아있는 거죠. 그래서 음영 패턴은 이제 3차원 물체의 이제 대표적인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음영 패턴은 여기서 보시면 이제 에지와 그라디언트로 나뉘는데 이제 에지는 뭐냐면은 각진 부분은 이제 에지로 나타나요. 여기서 보시면은 이제 에지들이 이렇게 아주 명확하게 구분이 되어 있죠. 그 반면에 공 같은 경우는 이제 쭉 천천히 이제 변하고 그런 이제 그라디언트로 나타납니다. 이제 그림자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나 전부 이제 햇빛이 비칠 때 전부 이렇게 똑부러지게 경계선이 나타나야 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고 그런 식의 에지식으로 표시되질 않아요. 이런 식의 똑부러지는 클리어하게 경계선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약간 두리뭉실하게 됩니다. 이게 왜냐하면은 이게 빛이 여러 군데로 이게 쭉 반사가 되면서 사실은 직접적인 빛은 이쪽으로 오지만 그 다음에 간접적인 빛이 굉장히 많이 이렇게 들어와요. 간접 조명이라고 제가 해가지고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이렇게 쭉 이렇게 흐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림자 자체도 아주 명확하게 나타나는 경우는 간접 조명 효과가 없고 그 다음에 직접 쏘는 이제 강력한 태양 같은 것들이 있는 예를 들어서 보면은 이제 사막에 이제 도로에 전혀 어떤 간접 조명에 있을 수 없는 아주 넓은 광장 같은데 혼자 딱 서 있으면은 그냥 다이렉트로 오는 햇빛만 딱 비치죠. 그런 경우에는 딱 그림자가 이렇게 에지 형태로 또렷하게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경우 안 하면은 그림자나 이제 저거나 다 음영이나 그라디언트 그런 형태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굉장히 이제 음영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음영을 담당하는 게 이제 M셀이죠. M셀은 이렇게 똑똑 이렇게 클리어하게 나오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M셀도 사이즈를 줄여서 보면은 이제 사이즈를 줄여보면 이렇게 레졸루션이 정확한 게 이제 나오는데 그래서 M셀은 이제 예를 들어서 화면이 이만했다 그러면 이만한 거를 줄여서 요만한 사이즈로 이제 줄여서 보면서 전체적인 어떠한 이제 음영 패턴 전체적으로 이제 이쪽에서 비춰온 거야. 그런 음영 패턴을 이제 밝히는데 상당히 이제 도움이 됩니다. 어쨌든 이렇게 원이나 이제 그런 것들은 그라디언트로 나타나고 여기서는 이제 직선이 별로 없죠. 여기서는 이제 좀
섀도우가 좀 굉장히 좀 강하게 돼 있는, 왜냐하면 간접 조명이 여기는 없는 경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나타나는 거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음영 패턴을 찾는 루틴을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죠. 이거 모양에 있어서는 이거 원이니까 심플 셀들을 이렇게 쭉 둘러싸고 있는 거는 이제 말씀을 드렸으니까 알 수가 있으실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음영 패턴은, 그라디언트는 이제 그 세그멘테이션을 할 때 어떤 스레시홀드, 즉 역치를 주면은 이런 식으로 몇 개의 영역으로 나눠져서 나옵니다. 물론 이제 역치를 뭐 1이나 2처럼, 즉 그레이 레벨이 2 정도만 변하면 그냥 다 나눠라, 영역을 나눠라, 그러면 그냥 여기가 그냥 물결 무늬처럼 차질교하게 나눠지죠. 그 다음에 이게 뭐 한 10 정도로 그냥 나눠라, 이렇게 듬성듬성 이렇게 나눠집니다. 어쨌든 간에 이 그것도 사실 이 스레시홀드라는 것도 역치도 이제 좀 여러 가지를 해가지고 다 종합을 해야지 돼요. 하나만 가지고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이 음영 자체가 굉장히 여러 개 변하는 게 있고 굉장히 급격하게 변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급격하게 변하는 거는 이제 역치를 10 정도 줘도 되는데, 아주 천천히 변하는 거는 역치를 10 정도를 주면은 구분이 안 돼요, 이게. 음영 패턴으로 나오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까지 다 이제 해야 되는 그러한 그 카메라를 보시면 이제 톤 매핑이라는 게 있어요. 이제 톤 매핑이 뭐냐 하면은 이 카메라 자체에서 이걸 찍을 때 카메라 회사들은 이제 뭐 예를 보면 16비트나 이 그레이 레벨을 16비트나 이제 32비트 이렇게 쓰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그 모니터 자체에서는 256밖에 안 쓰거든요, 레벨을. 그렇기 때문에 이 미스매칭 되는 부분을 어떤 식의, 그러니까 어디 쪽을 강조시켜서 256으로 만들 거냐, 어두운 부분을 강조할 거냐, 밝은 부분을 강조할 거냐, 어느 쪽을 강조할 거냐, 이거를 매핑 시켜주는 거가 이제 톤 매핑이에요. 그러니까 16비트나 32비트짜리를 자세한 거를 이제 8비트짜리로 서로가 연결을 시켜준다. 이게 톤 매핑인데, 톤 매핑할 때 결국은 이제 톤 매핑을 하고 나면 이런 그라디언트 효과가 줄 수도 있고, 뭐 또 이게 어느 쪽은 늘 수도 있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하여튼 역치를 좀 조정을 해서 여러 가지를 따져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되고요. 그래서 이제 섀도우, 이건 음영이라고 번역이 되죠. 샬로우는 그림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개가 무슨 거의 같으면서 무슨 차이점이 있냐면은, 쉐이드는 이제 자신의 표면에서 발생되고 섀도우는 다른 물체 표면에서 발생돼요. 그죠? 쉐이드는 그림자가 지면서 뭐 땅이든지 아니면 뭐 뒤에서 누가 뭐 다른 물체가 있으면 그 뒤에 물체의 표면에 발생이 되죠. 그리고 쉐이드는 이제 그 빛이 비추는 곳에서, 자기 빛이 비추는 곳에서 발생이 되는데, 섀도우는 뒤쪽에서 발생이 돼요. 그러니까 앞뒤가 이제 서로가 이제 이거 두 개가 다 같이 갖고 있는 거예요. 둘 다 이제 에지와 그라디언트 두 가지 타입이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에지가 생기려면 강력함 햇빛이 있어야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간접 조명이 없어야 된다 말씀드렸고요. 특징은 이제 보면은 이거를 구할 때 두 가지로 구하는데, 이게 이 컬러를 나타낼 때 RGB로 나타낼 수도 있지만, 보통의 이제 눈에서 쓰는 거는, 눈하고 이제 카메라, 보통 방송용 카메라 같은 데 쓸 때는 이제 Y12CR을 써요. 이게 뭐냐면 이게 휘도 신호고 이게 색차 신호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색차 신호라는 게 뭐냐면은, 결국은 이게 이 블루라는 거는 이 그 보색 관계죠. 즉 주변이 녹색일 때 가운데 빨간색이 얼마나 도드라지느냐, 이걸 나타내는 게 CB고, CR은 뭐냐면은 주변이 노란색일 때, 그게 CR이죠. 예. 주변이 녹색일 때 가운데 레드가 얼마나 도드라지는 거냐, CR 레드고, 이 B는 뭐냐면, 블루는 뭐냐면 주변이 노란색일 때 가운데 블루 파란색이 얼마나 도드라지느냐 하는 것을 나타낼 때 CB를 써요. 그래서 색차 신호라고 합니다. 색깔의 차이를 나타낸다 해서 색차 신호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게 그림자가 지어서 이제 그늘이 지었을 때는 CBCR은 같으면서 이제 휘도 쪽만 달라져요. 그런데 이거를 구하는 게 사실은 이제 쉽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걸로 구하기는 좀 어렵지만 참고용으로는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섀도우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그 애지 부분이 또렷하지 않은 특성이 있어서 구할 수는 있는데 또렷한 경우도 있죠. 그러니까 그 구별이 어렵고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그라디언트 패턴을 구하는 겁니다. 아까 역치를 말씀드렸듯이 이제 2차원 도형에서 이제 그라디언트가 나타나면은 이러한 템플릿을 갖고 있는 거죠. 이러한 템플릿이 나타나면은 아 이거는 음영이 있구나. 그래서 템플릿 1이라는 원래 물체의 모양을 구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그라디언트 패턴이 겹쳐지면은 이거 두 개 아까 이렇게 포함된다고 얘기 들었죠. 이게 이렇게 포함되면서 이제 이거가 여기가 이제 음영이 적구나라는 거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빛이 오는 방향도 구해야지 돼요. 그래서 M셀은 이제 굵직한 음영 패턴을 나타낸다고 말씀드렸죠. 이를 이제 빛의 방향이나 올록보록 상태를 추정할 수가 있는데 이거는 낮은 해상도이기 때문에 굉장히 RF가 굉장히 큰 영역을 커버합니다. 그래서 물체는 이제 템플릿으로 떼어낼 수밖에 없지만 이제 물 떼어냈을 때 어디가 밝고 어디가 어두운 거에 따라서 이제 빛의 방향이 결정이 돼요. 그래서 이제 올록볼록의 원리는 아까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도 보시면은 이게 그 큰 화면 전체 RF까지 가서 보면은 이게 사람이구나. 이게 코구나. 이게 입이라는 거가 이게 템플릿에 의해서 알게 되는 거죠. 이게 템플릿이면 이게 나타나서 이제 물체가 뭐다라는 게 이제 결정이 되고 나면은 그 다음에 코는 왜냐하면 이제 볼도 올라와 있는 거니까 입술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 모양을 알기 때문에 위쪽이 이제 하얗게 되어 있죠. 밝은 부분이. 그래서 이제 이거가 전부 위쪽에서 오는 저거구나. 빛이 위쪽에서 오는 거구나. 그거를 알 수가 있죠. 근데 이거를 예를 들어 보면은 이 코 밑에 여기서 이제 입술하고 여기 해당되는 여기를 까맣게 해놓고 그 다음에 밑에 있는 부분을 하얗게 해놓고 여기서는 아래 위가 반대되고 여기서는 제대로 되고 이렇게 되면은 뭔가가 이게 사람 같기도 하고 안 같기도 하고 뭔가가 좀 이상하게 보일 거예요. 그게 우리 머릿속에 뇌 속에서 잠재적으로 그렇게 인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징글징글하게 몸통 같은 경우를 보고 이제 수화기 부분의 이쪽을 보면은 이게 한 2시 방향 쪽에서 빛이 온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방향에서 온다 이런 식으로 음영의 패턴을 보고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빛이 있으면 어둠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살려서 어느 쪽은 빛이 있고 어느 쪽은 빛이 이거에 대한 어두운 부분이고 그거를 이제 나눠서 이렇게 음영 패턴에 의해서 따지는데 결국은 이러한 그 음영 패턴들도 어느 정도까지는 다 뇌에 패턴으로 입력이 되어 있어야지 이거를 구할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물리학적인 그러한 양, YCBC 이런 거 가지고 절대 100% 구해내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이번 강의에 이제 좀 정리를 해보면 가장 작은 RF는 이제 갱글리온 셀이고 망막성에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가장 작은 직선 탐색 RF는 심플 셀이에요. 그래서 심플 셀이 경계를 나누는 시작입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그 패턴이라는 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서브젝티브 컨트롤을 전 시간에 말씀드렸죠. 그 서브젝티브 컨트롤가 결국 쪼 클래스예요. 그죠? 쪼 클래스를 탐색하는 게 심플 셀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심플 셀들이 이제 심플 셀들을 이용해서 이제 그 피스와이즈 리니어들 컨트롤 구하고 거기서 이제 C 파라들을 구하죠. C 파라는 전에 말씀드렸듯이 뭐라고 했죠? 가능한, 그러니까 C 파라에서 그 속성들이 가질 수 있는 가능한 모든 거를 전부 두 루프로 돌려서 패턴들을 구해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구한 패턴이 굉장히 세세하게 되어 있으면 그거가 이제 RF가 넓어지면서 그러한 C 파라들의 이제 수치를 비교해 가지고 다시 이제 벡터 양자와 즉 그 숫자를 줄여나가는 과정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그 C 파라들을 구하고 그 C 파라들의 심플셀에서 구해진 C 파라들을 다시 숫자를 줄여서 컴플렉스 셀로 만드는 과정이 있어야지 되겠죠. 그 컴플렉스 셀은 이제 다음 시간, 그러니까 25째 시간에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이제 속성들을 만족하는 컨트롤을 합쳐져 컴플렉스 셀로 이제 합쳐나가기 시작을 하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심플셀은 이제 2개 이상의 영역을 갖고 3개도 있을 수가 있고, 이제 지금 말씀드렸듯이 그 영역들을 이제 합쳐 나가서 계속 아까 얘기했듯이 게슈탈트 원리라든가 이런 거를 쭉 이용을 해가지고 어떤 영역을 이제 그룹핑을 해버리면은, 야, 이거는 뭐 같이 봐야 되고, 이건 따로 봐야 되고, 이건 딴 놈이고, 이건 같은 놈이고, 이런 식으로 되고 나면 그게 이제 실제로 물체 같은 거를 떼어낼 수 있는 이제 영역 분리가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영역 분리가 됐을 때 이게 뭐 2개의 영역이 2차원이냐 3차원이냐 이제 이걸 볼 수가 있는 건데, 그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뎁스로 구분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게 뭐 이 영역하고 붙어 있는 영역이 음하고 양이 있으면, 즉 음양이 있고 음양이 있으면 뎁스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뎁스가 그게 없으면 이제 2차원이고 있으면 3차원이고 이렇게 구분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음영 패턴은 3차원 물체의 이제 근본적인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음영하고 음양은 다르죠. 이게 한 끗 차이인데, 그게 아니라 음영은 이제 그림자를, 그러니까 좀 이제 어두운 그늘이죠. 그림자는 섀로우고, 예, 이거 쉐이드는 이제 그늘이에요. 그늘이 지는 이게 그 그늘 음자죠. 이게 영상할 때 영자고, 그 다음에 음양은 밝고 어두움이니까 그거는 이제 다른 양역이지만, 어쨌든 뭐 음영이라는 게 밝고 어두운 걸로 이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음영 패턴은 이제 에지 그라디언트로 되는데, 간접 조형이 있는 경우에 이제 그라디언트로 많이 나타난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음영 패턴을 찾는 루틴이 필요하고 비트 방향도 구해야 되는데, 이게 세세한 사항들은 나중에 이제 엑스파라고 렌더링에서 지금 이제 세브 시스템에 가장 특징이 뭐라고 말씀드렸냐면은, 세븐은 학습 데이터가 필요 없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C8 같은 경우는 가능한 모든 경우의 수를 드루프로 돌려서 만든다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X8는 어떻게 구하느냐? 저작 도구, 3D 렌더링 저작 도구, 3D 저작 도구에서 물체를 다 그러니까 X8로 이렇게 익스트루드 시켜서 생성을 한 다음에 그것을 렌더링을 합니다. 그래서 렌더링을 해가지고 음영과 그 다음에 이제 칼라색이 어떻게 변하고 이러는 거를 다 자동으로 코딩을 해서, 왜냐하면 그거는 이제 그거는 태깅이 되어 있는 그러한 상태하고 다름이 없으니까 그걸 엑스파라로 코딩을 해서 실제적인 어떤 그런 영상하고, 뭐 실제적인 건 아니죠. 이제 인위적으로 만든 건데 자동으로 만들어서 그걸 통해서 얻은 엑스파라로 이제 코딩을 해서, 일단은 이런 식으로 코딩을 합니다. 그래서 코딩을 하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실제 데이터하고 맞추면서 이제 약간의 이제 캘리브레이션 조정을 하는 그러한 과정을 이제 거치게 될 건데요. 그것도 뭐 쉽지 않은 작업이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학습 데이터를 넣는 방법보다는 훨씬 더 간결한 그러한 작업이기 때문에, 그거를 설명을 할 때 같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심플 셀들을 엮어가지고 좀 더 이제 복잡한 독립개체를 찾아내는 컴플렉스 셀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